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시아버지의 위대한 한방. 1. 유리천장.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다. 내 딸 하연이가 유치원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엄마, 오늘도 배가 아파요. 아침마다 같은 핑계를 대는 하연이를 보며 나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회사에서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어 아침부터 정신없이 바빴다. 40대 초반의 워킹맘으로서 가정과 직장 모두에 완벽하기란 불가능했다. 남편 민석이는 지방 출장이 잦아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하연아, 지난주에도 아프다고 했잖아. 의사 선생님도 아무 이상 없다고 하셨어. 나는 부드럽게 타일렀지만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엄마로서의 직감이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속삭였다. 민정씨, 오늘도 못 나오신다면 프로젝트 일정에 차질이 생깁니다. 핸드폰으로 팀장의 문자가 왔다. 압박감이 밀려왔다. 하연아, 오늘은 정말 가야 해. 엄마가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그때였다. 거실에서 신문을 읽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집무실에서 나오셨다. 우리 집에 함께 살고 계신 강할아버지는 올해 76, 평생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었다. 말수는 적으신 편이지만 눈빛은 여전히 예리하셨다. 무슨 일이요? 아, 아버님, 하연이가 유치원에 안 가려고 해서요. 시아버지는 하연이에게 다가가셨다. 그의 큰 손이 하연이의 작은 머리를 쓰다듬었다. 왜 유치원에 가기 싫은 거니? 하연이는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준우 오빠가 자꾸 나를 밀어요. 그리고 내 머리도 당기고 급식 시간에는 내 과자도 뺏어가요. 시아버지의 눈썹이 꿈틀했다. 언제부터 그랬니? 한 달 전부터요.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한 달이라니. 내가 그동안 알아차리지 못했다니. 자책감이 밀려왔다. 아버님, 제가 유치원에 전화해 볼게요. 아니, 내가 직접 가보겠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이건 처리할 문제가 아니라 바로잡아야 할 일이오. 시아버지의 말씀에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솔직히 조금 불안했다. 시아버지가 너무 강경하게 나가시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결연함은 마치 수십 년 전 교단에 서셨을 때의 위엄을 그대로 담고 있었다. 팀장님, 오늘 오전 회의는 온라인으로 참석하겠습니다. 가족 응급 상황이 있어서요. 문자를 보내고 마음을 정했다. 오늘은 딸이 최우선이었다. 이 폭풍 전야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은 이미 활동을 시작한 후였다. 하연이를 교실로 데려다주고 우리는 원장실로 향했다. 시아버지는 내내 묵묵히 걸으셨다. 그의 온화한 외모 뒤에 무슨 생각이 흐르는지 알 수 없었다. 원장 선생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시아버지의 존재에 살짝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하연이 할아버지도 오셨네요. 무슨 일이신가요? 우리 하연이가 준우라는 아이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다. 원장 선생님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런 일이 있었나요? 담임 선생님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화 통화 후 담임 선생님이 급히 원장실로 들어왔다. 젊은 여성 선생님은 분주한 표정이었다. 네, 사실 최근에 준우가 하연이에게 약간 장난을 심하게 치는 경향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한 달이나 계속된 일을 단순한 장난이라고 보시나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도 몇 번 주의를 줬지만 준우가 워낙 활발한 아이라, 그리고 준우 부모님도 아이들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입장이셔서. 시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우 부모님과 면담이 필요하겠소. 원장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준우 어머님은 오늘 오후에 아이를 데리러 오신다고 하셨어요. 좋소. 그때 뵙겠소. 우리는 원장실을 나오며 약속 시간을 오후 2시로 정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나는 시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시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차분히 대답하셨다.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오. 사람은 진실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 있소. 그의 말에 왠지 모를 안도감이 들었다. 참 폭풍우가 몰아치다. 오후 2시, 우리는 다시 유치원을 찾았다. 상담실에는 이미 준우 부모님이 앉아 계셨다. 준우 아버지는 바쁜지 계속 시계를 확인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채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하연이 어머니시죠? 우리 준우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준우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다. 준우 군이 하연이를 한 달 넘게 괴롭혔다고 해요.
머리를 당기고 밀치고 간식도 뺐고. 준우 어머니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 그런 일이요? 아이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준우가 활발해서 그렇지 나쁜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활발한 건 이해하지만 다른 아이가 한 달 동안 유치원에 오기 싫을 정도로 괴롭히는 건 단순한 장난이 아니잖아요. 내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때 준우 아버지가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약해요. 저희 때는 이런 걸로 난리 안 쳤어요. 오히려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이 세상을 배우는 거죠. 네. 나는 그의 말에 어이가 없었다. 준우 어머니가 말을 이었다. 맞아요. 세상은 약육강식인데 이런 것도 못 이겨내면 나중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리고 그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사실 우리 준우가 하연이를 좋아해서 그런 거래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여자아이를 괴롭히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원장실에서 분위기가 더 악화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좋아한다고 해서 괴롭혀도 된다고 가르치시는 건가요?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우 어머니가 짜증난 표정으로 말했다.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런 작은 일에 이렇게 어르신까지 모시고 오시고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그녀의 시선이 시아버지를 향했다. 지금까지 묵묵히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마침내 입을 여셨다. 사람 사는 세상에는 볕 뒤에 그늘이 있기 마련이오. 준우 부모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시아버지는 천천히 계속하셨다. 봄날에 피는 꽃도 때가 되면 지고 맑은 하늘에도 어느새 먹구름이 끼지요. 그것이 자연의 이치요. 준우 부모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시아버지를 쳐다봤다. 나도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말이오.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갑자기 강해졌다. 썩은 물에서는 맑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법이오. 준우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다.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시아버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썩은 가정교육에서는 바른 아이가 나올 수 없다는 말이오.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우 부모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금 저희 가정교육을 모욕하시는 겁니까? 준우 아버지가 화를 억누르며 물었다. 시아버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으셨다. 4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소. 그 세월 동안 깨달은 한 가지는 아이의 문제 행동은 대부분 부모에게서 비롯된다는 것이오. 시아버지의 한마디 한마디가 망치처럼 무겁게 내리쳤다. 남의 아이를 괴롭히는 행동을 그냥 장난이라고 넘기고 세상은 약육강식이라며 정당화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어떻게 되겠소. 그 아이는 결국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사람이 될 것이오. 노인네가 어디서. 준우 아버지가 화를 내려는 찰나 시아버지의 다음 말이 그를 완전히 제압했다. 파도가 거칠수록 바위는 더 단단해지는 법이오. 그대들의 그 오만한 태도가 결국 준우를 벼랑 끝으로 몰 수도 있소. 준우 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준우가 왜 벼랑 끝에. 지금은 유치원에서 다른 아이를 괴롭히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런 행동을 바로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어. 더 크면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도 모르오. 그때 가서 그냥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말할 건가요? 준우 부모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준우는 지금 큰 강물에 떠내려가는 작은 나무숲과 같소. 그 나무숲의 방향을 바꿀 마지막 기회가 바로 지금 부모인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오. 시아버지의 말씀이 끝나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준우 부모는 서로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준우 아버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저희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준우 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 하연이에게 정말 미안해요. 집에 가서 준우와 제대로 이야기할게요. 원장 선생님이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두 분이 이렇게 대화로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차 폭풍 후에 고요 유치원을 나서며 나는 시아버지의 팔을 부축했다. 그의 걸음은 평소보다 더 힘차 보였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저였다면 저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다. 민정씨,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소. 첫째는 물에 빠진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치는 사람, 둘째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 셋째는 직접 뛰어들어 구하는 사람. 나는 평생 세 번째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소. 아버님은 정말 멋진 분이세요. 멋진 건 아니오. 그저 맑은 물에서 자란 물고기가 깨끗한 물을 알아보는 것처럼 바른 교육을 받은 아이는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소.
우리의 역할은 그저 그 물을 맑게 지키는 것뿐이오. 차 안에서 시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으며 나는 내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나도 한때는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했었다. 그때 아무도 나서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마음 한구석에 상처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하연이는 달랐다. 하연이에게는 든든한 할아버지가 있었다. 아버님, 제가 그동안 아버님을 잘못 봤어요. 무뚝뚝하시고 조용하셔서 무관심하신 줄 알았는데 시아버지가 웃으셨다. 고요한 연못이라고 깊이가 없는 건 아니오. 가장 깊은 물은 가장 조용하게 흐르는 법이지. 그 말씀에 내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오, 새로운 시작. 일주일 후 하연이는 신나게 유치원에 갔다. 더 이상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는 핑계를 대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 나 유치원 갔다 올게요. 라고 인사하며 활기차게 집을 나섰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유치원에 하연이를 데리러 갔을 때였다. 준우 어머니가 먼저 다가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하연이 어머님.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번에 정말 죄송했어요. 사실 집에 돌아와서 많이 생각해봤어요. 시아버님 말씀이 맞으셨어요. 우리가 준우의 행동을 너무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좀 더 일찍 알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텐데. 준우가 요즘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매일 저녁 준우와 대화를 나누고 있거든요. 진정한 강함은 남을 돕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연이와 준우도 이제 친구가 됐나 봐요. 오늘 담임 선생님이 두 아이가 함께 놀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집으로 돌아와 이 이야기를 시아버지께 전했다. 그는 평소처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다. 아버님, 시간 있으시면 이따가 거실에서 같이 차 한잔 하실래요? 요즘 제 회사 일에 대해 의논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시아버지의 눈이 반짝였다. 좋소. 기다리고 있겠소.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육아의 고충, 그리고 내 어린 시절의 이야기까지. 시아버지는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때로는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셨다. 민정씨,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소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소.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가족의 의미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조금씩 변화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은 시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하윤이는 매일 저녁 할아버지에게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다. 큰아들 민준이도 시아버지에게 학교 숙제를 물어보는 일이 많아졌다. 6깨달음. 한 달 후, 유치원 학부모 모임이 있었다. 준우 아버지가 다가와 인사했다. 하연이 어머님,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서 작은 바비큐 파티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하연이와 함께 오실 수 있을까요? 준우가 하연이와 놀고 싶어 해서요. 네. 아, 그럼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희가 감사하죠. 사실 그가 목소리를 낮췄다. 준우의 할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우리가 준우의 행동을 바로잡지 않았다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최근에 아내와 제가 육아 방식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주말에 열린 바비큐 파티는 생각보다 즐거웠다. 두 아이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잘 놀았고, 우리 부부와 준우 부모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연이가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멋진 말을 할 수 있어요?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셨거든. 그래서 지혜가 많으신 거야.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시아버지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셨다. 그동안 그의 미소를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그 미소는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보석 같았다. 칠파도 위에 서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회사에서 늦게 퇴근하던 나는 시아버지의 전화를 받았다. 민정씨, 하연이가 오늘 열이 좀 있소. 걱정할 정도는 아니지만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전화했소.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집에 도착했을 때 시아버지는 하연이 곁에서 책을 읽어주고 계셨다. 그는 나를 보자 조용히 방을 나가셨다. 하연이를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시아버지를 찾았다. 그는 베란다에 서서 달을 바라보고 계셨다.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전 항상 일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홀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그런 말 마시오. 민정 씨는 좋은 어머니요.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잖소. 하지만 아버님처럼은 못해요. 사람마다 역할이 다르오. 민정 씨는 직장에서 본인의 일을 훌륭히 해내고 집에서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고 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그의 말에 묘한 위로를 받았다. 아버님, 그날 유치원에서 하신 말씀,
썩은 물에서는 맑은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그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정말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셨다. 그건 내가 오래전 스승님께 들은 말이오. 그분은 늘 말씀하셨지. 교육의 본질은 물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준우 부모님에게는 그 말이 필요했던 것 같소. 아버님의 지혜가 두 가정을 모두 바꿨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은 변하지 않는 법이오. 그 진실을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오.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언젠가 나도 시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리고 하연이에게, 민준이에게 그 지혜를 물려주고 싶다고. 팔눈 내리는 밤, 겨울이 찾아왔다.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어느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 모여 트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민준이와 하연이는 색색의 전구를 달며 즐거워했고 남편은 트리 꼭대기에 별을 달았다.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다.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하연이가 반짝이는 장식품을 들고 시아버지에게 달려갔다. 시아버지는 하연이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트리에 장식을 달았다. 그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아버님, 어린 시절 크리스마스 추억이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시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 내가 초등학생 때였을 거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절이라 크리스마스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지. 하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구하셨는지 작은 사탕 하나를 주셨던 기억이 나는구려. 그게 내겐 최고의 선물이었소.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이들도 시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 어렸을 때는 산타 할아버지가 안 왔어요. 하연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그 시절에는 산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단다. 가족이 모두 함께 있는 것.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지. 시아버지의 말씀에 나는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구 마음의 봄,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시아버지와 나는 주방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아버님, 그동안 아버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고지식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셨다.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 없는 법이오. 깊은 산속 바위 틈에서 피어나는 야생화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아름다움이 있소. 아버님이 그날 준우 부모님께 하신 말, 썩은 물에서는 맑은 물고기가 살 수 없다.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일과 육아 사이에서 늘 죄책감을 느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물을 가지고 있소. 중요한 건 그 물을 맑게 유지하는 것이오. 민정 씨는 자신의 물을 맑게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소. 저는 항상 부족하다고 느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소.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성장하려는 의지요. 홍수가 나도 뿌리 깊은 나무는 쓰러지지 않는 법이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거리 램프 아래서 반짝였다. 어쩌면 인생은 눈송이와 같은지도 모르겠소. 각자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아름답고 순수하지. 그리고 언젠가는 모두 같은 곳에 내려앉게 되는 거요. 시아버지의 철학적인 말씀에 나는 감동했다. 이전에는 그저 엄격한 노인이라고만 생각했던 분이 이렇게 깊은 통찰력을 가진 분이라니. 아버님, 하연이의 일로 나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버님 덕분에 하연이가 다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법이오. 바다가 파도를 품듯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품어야 하오. 심는 녹는 계절, 봄이 찾아왔다. 하연이는 유치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준우와는 이제 좋은 친구가 되어 있었다. 졸업식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시아버지와 함께 유치원을 찾았다. 졸업식이 끝난 후 준우 부모님이 우리에게 다가왔다. 하연이 졸업을 축하해요.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준우랑 같은 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좋겠어요. 준우 아버지가 시아버지께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그날 해주신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부부가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시아버지는 미소로 답하셨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용기요. 당신들은 그 용기를 가진 분들이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연이가 물었다. 엄마, 내가 초등학교 가면 준우 오빠랑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물론이지. 진정한 우정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단다. 하연이가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물었다. 엄마,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멋진 말을 많이 알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는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책을 읽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셨기 때문이야. 그런 세월이 모여서 지혜가 된 거란다. 나도 커서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시아버지의 눈가에 미소 주름이 깊게 패었다. 10일 깨달음의 순간, 그해 여름, 나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부장으로 승진한 나는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었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밤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귀가했을 때 하연이가 울면서 달려왔다. 엄마, 오늘 발표회였잖아요. 약속했는데. 나는 충격을 받았다. 하연이의 첫 피아노 발표회를 완전히 잊고 있었던 것이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하연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일 때문에. 하연이는 대답 없이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남편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거실에서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을 때 시아버지가 다가오셨다. 무슨 일이오? 나는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하연이의 발표회를 잊은 것, 일과 가정 사이에서 느끼는 부담감, 그리고 내가 좋은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까지.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다. 큰 강물이 바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구비구비를 지나듯 인생도 그러하오. 때로는 바위에 부딪혀 물보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때로는 고요히 흐르기도 하지. 중요한 건 끊임없이 흐른다는 것이오. 하지만 전 하연이에게 상처를 줬어요.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하오. 중요한 건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오. 하연이는 엄마의 진심을 알아들을 거요. 시아버지의 말씀대로 다음 날 아침 나는 하연이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다음 발표회에는 반드시 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연이는 처음에는 삐친 표정이었지만 곧 내 진심을 받아들였다. 다음에는 잊지 마세요. 약속이에요. 약속할게. 우리 딸. 12은빛지에 가을이 깊어갈 무렵 시아버지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다. 검사 결과 심장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시아버지의 모습은 왠지 더 작아 보였다. 항상 든든한 버팀목 같던 분이 이렇게 약해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슬프게 했다.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님. 좋은 병원이니까 곧 나아지실 거예요. 시아버지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미소 지으셨다. 민정씨, 인생에는 모든 것이 때가 있는 법이오. 꽃이 피고 지듯 사람도 태어나고 떠나는 법이지.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하연이와 민준이가 많이 자라야 하잖아요. 아버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진정한 지혜는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오. 내가 없어도 민정씨는 충분히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어. 다행히 시아버지의 상태는 며칠 후 호전되었다. 하지만 그 사건은 우리 가족에게 깊은 성찰의 시간을 주었다. 언젠가는 시아버지와 헤어질 날이 올 것이라는 현실을 직면하게 된 것이다. 퇴원 후 첫 주말, 우리 가족은 근처 호수로 소풍을 갔다. 시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지켜보셨다. 아버님, 그동안 하신 말씀들을 제가 다 기억하고 싶어요. 혹시 적어두셨거나 하신 적 있으세요? 시아버지가 웃으셨다. 글로 남긴 것은 없소. 하지만 마음으로 전한 것은 이미 민정씨 안에 있을 거요. 저에게 하신 최고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시아버지는 호수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풍파를 만나게 되지.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때로는 태양이 내리쬐기도 하지. 하지만 기억하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렇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뜻이오. 준우 부모님에게 썩은 물에서는 맑은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했듯이 민정 씨에게는 이 말을 전하고 싶소.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희망은 있다는 것을. 그 순간 나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서 우러나온 진실임을 깨달았다. 한국전쟁을 겪고 가난한 시절을 버티고 자식을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낸 그분의 삶 자체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말씀의 증거였다. 13 영원한 울림. 2년이 지났다. 하연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고 민준이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살고 계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조용해지셨다. 어느 주말 아침 아이들이 학교 행사로 외출한 사이 나는 시아버지와 함께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다. 봄볕이 따스했고 정원의 꽃들이 화사하게 피어 있었다. 아버님, 요즘 제가 회사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제 밑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계속 실수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아버지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의 실수에는 두 가지가 있어. 능력이 부족해서 생기는 실수와 마음가짐이 잘못되어 생기는 실수. 먼저 어떤 실수인지 파악해야 하오. 아무래도 마음가짐 문제인 것 같아요. 능력은 있는데 집중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구름이 끼어 있는지 살펴보시오. 때로는 개인적인 문제가 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니까
나는 시아버지의 말씀을 곱씹었다. 그 직원이 최근에 가족 문제로 힘들어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질책이 아니라 이해요. 강물이 바위를 깎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속적인 흐름 때문이오. 아버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눠봐야겠어요. 시아버지가 미소 지으셨다. 민정 씨는 이제 충분히 지혜로워졌소. 내 말이 없어도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요. 그 말씀에 나는 뭉클해졌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나는 시아버지를 어렵고 무서운 존재로 여겼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임을 깨달았다. 아버님, 그날 유치원에서 하신 말씀, 그 썩은 물 이야기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많은 것들을 깨닫지 못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다.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나듯 지혜도 전해지는 곳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피어나는 법이오. 내가 한 말은 그저 씨앗일 뿐. 그것을 키운 건 민정 씨 자신이오. 하늘은 맑았고 새들은 노래했다. 그 평화로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지혜란 무엇인지를. 14 영원한 봄날, 세월이 흘러 하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민준이는 대학에 입학했다. 시아버지는 80을 넘기셨지만 여전히 맑은 정신으로 우리 가족의 중심을 지키고 계셨다. 어느 날 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시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셨다. 축하한다. 하연아, 무슨 주제로 글을 썼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라는 주제였어요. 저는 할아버지에 대해 썼어요. 하연이는 자신의 글을 꺼내 읽기 시작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할아버지에게서 왔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셨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그리고 썩은 물에서는 맑은 물고기가 살 수 없다고.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내 마음과 환경을 맑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하연이의 글을 듣는 동안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내가 처음 본 시아버지의 눈물이었다. 할아버지, 울지 마세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시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다. 아니다. 하연아, 이건 기쁨의 눈물이란다. 할아버지가 전하고 싶었던 지혜를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받아들여줘서 고맙구나.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모두 모여 식사를 했다. 대학생이 된 민준이도 기숙사에서 돌아왔고 남편도 일찍 퇴근했다. 식탁에는 웃음과 대화가 가득했다. 식사를 마친 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오늘 모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소.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바로 우리 가족이오. 민석이와 민정이, 그리고 민준이와 하연이 모두가 내 인생의 보물이오. 세상의 모든 지혜를 합친 것보다 더 값진 것이 바로 가족의 사랑이오. 시아버지의 말씀에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연이가 물었다. 시아버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다. 하연아, 지혜는 멀리 있는 게 아니란다. 내 마음속에 이미 있는 것이지. 다만 그것을 발견하는 데 시간이 걸릴 뿐이란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의 아픔에 공감하고 실수를 통해 배우는 거란다. 지혜는 책에서 얻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얻는 것이니까.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다. 15년 전 내가 이 집에 며느리로 왔을 때만 해도 시아버지는 그저 무뚝뚝하고 엄격한 노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이자 든든한 지원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날 유치원에서 시아버지가 한 말이었다. 썩은 물에서는 맑은 물고기가 살 수 없다. 그 말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 하연이는 계속 유치원에서 괴롭힘을 당했을지도 모르고 나는 시아버지의 지혜를 알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한마디의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배웠다. 그리고 그 지혜를 이제는 내가 다음 세대에 전할 차례라는 것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나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우리 가족에게 시아버지라는 선물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다짐했다. 시아버지의 지혜를 영원히 간직하고 하연이와 민준이에게도 전해주겠다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그 말은 이제 우리 가족의 좌우명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